우리가 바이든 트럼프 부분에서 기존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만드는 가짜 뉴스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요.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 잊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 22일 미국에서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간의 토론이 있을 때요.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북한 김정은을 바이든은 폭력배라고 부르며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회자가 어떤 조건에서 만나겠냐고 물으니까 한반도를 비핵화 지대로 만드는 핵능력을 축소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두 차례 이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가 폭력배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의 정통성만 높여줬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가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은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고 우리 영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특별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김정은이 도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자 우리가 히틀러가 유럽을 침공하기 전에 좋은 관계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바마가 북한과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줬지만은 자기가 전쟁을 막았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고 이 과정에 서울 인구가 3,200만 명이라고 뻥도 쳤습니다. 바이든은 재작년 5월 달에 첫 유세에서도 뭐라 했는가 하면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하며 트럼프가 그 폭군을 포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바마도 지금 이 바이든 지원 유세를 하면서 작년 10월 27일 날 뭐라 했는가 하면 유세에서요. 트럼프를 두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지도자에게 4년간 원하는 것을 모두 줬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 전날 펜실바니아 유세에서 바이든을 졸린 조라고 지칭하고 능력이 없다 비판한 뒤 시진핑이나 푸틴, 김정은 등 40명이 넘는 외국의 지도자들이 졸린 조와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이들 지도자 중 한 명은 내게 우리는 항상 잠자는 누군가를 상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당신이 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바마는 이런 트럼프를 두고 대선 유세 때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가 자신의 대선 승리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트럼프가 그들에게 원하는 걸 4년 동안 줬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의 트럼프에 환장을 해서요. 미쳐 날뛰던 사람들. 제가 뭐라고 하니까 듣기가 싫어가지고요. 아직도 저한테 몰려와서 악담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깨어나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수국 꼴통들 사고들 내가 숫골이라고 해서 싫어하는데요. 트럼프가 구세주다. 그리고 트럼프가 마치 대한민국의 앞날의 비핵화에 북한 제거에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이 세상을 지금 거꾸로 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이 없는 대깨문만큼의 심각한 해악이 있는 사람들이다라 생각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제 걸 구독을 끊든지 욕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세력들과는 절대적으로 저는 가까이 할 생각도 없고 제발 저 걸 보지 말고 멀리 떠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바이든이 꾸려놓은 국방, 국무 그리고 정보팀들이 북한을 너무 잘 아는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한 뒤에 도발로 미국을, 한국을 위협하고 그리고 양보를 얻어내는 수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꾸려놓은 외교 국방팀들이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데 대해 깊고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바이든이 순순히 북한의 도발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면 양보를 해줄 거니까 도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북핵 문제는 단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상대하지 않던, 그래서 북이 먼저 비핵화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던 오바마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라리 트럼프보다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맞았지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어떻게 쳐서 그래서 어떻게 뜯어내고 양보를 받는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전부 보고 있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면 그건 조금 허용해 주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북한과 대화로 미국이 가고 싶어서 안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자, 이렇게 바이든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북 정책 개성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니 바이든은 한미 관계를 잘 안다. 뭔가 그 주변에 진보 정책가들도 안다. 그러니까 그 진보 정책가들이 누구겠습니까? 문정인이나 최종건이나 임종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관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친북 주사파들이나 그들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팀은 문재인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려고는 할 것이다. 그런데 정의용이를 외교장관으로 임명해서 이제 미국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다시 비핵화 사기쇼 시즌2를 한국의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은을 달래려고 또 시도할 것이다. 자, 그 부분에는 문이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북미 남북 대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바이든이 취임한 어제 NSC 회의를 했습니다. 비핵화 사기쇼 시즌2라고 자기들이 사실상 또 이름도 붙였어요. 자기들은 북핵 협상 시즌2, 저는 비핵화 사기쇼 시즌2. 참 이상한데 이것도 제 방송 보나봐요. 어제 누가 그러더만요. 황장수가 문한테 앞으로 해야 될 것 다 가르쳐준다. 문이 황장수 보고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예측해서 말하는 거지 문이 제 걸 보고 무슨 따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야당이 먼저 따라하면 되지요. 야당은 왜 안 합니까? 바이든 정부와 긴밀 협력해서 동맹을 강화한다 말하며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겠다. 중국은 평화정진 주요 파트너다. 그리고 일본 올림픽을 주요하게 관계 개선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자, 이것들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쪽에서는 트럼프는 혼자서 비밀리에 한미 동맹관계를 취급하고 결국은 죽이고 한반도에서는 또 미군을 빼갈래 했어요. 근데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뭉가리하고 북한의 미북 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을 협의를 했으면 미군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정부가 미군 빼가라는 것을 빼가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저 짓을 했겠습니까? 저는 트럼프하고 뭉가리가 북미 회담을 추진할 정도였다면 그 뒤에 주한미군 문제도 의논을 했고 뭉가리는 빼가라고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는요, 트럼프처럼 말만 세게 지르고 뒤로는 시진핑이하고 친해가지고 중국처럼 나도 영원히 해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봐줄 거 다 봐주고요. 노골적으로 너네들하고 경쟁 대립하면서 극단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중국 문제가 이건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압박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기 위해서 동맹들하고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동맹을 복원해서 전 세계를 이끌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으로는 통합, 밖으로는 동맹을 끌고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잠재적인 적인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처럼 사람 들으라고 질러놓고 뒤로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는 트럼프만큼 높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압박할 건데 이제 한국 너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미국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먼저 해결해주고 돈은 이제 됐지. 너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다만 너는 동맹이야. 훈련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요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은 너무 저 한국의 국방부 군바리들이 한미 훈련을 북과 협의를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전술력 위협은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군사공동위원회 추진을 명시를 하고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는데도 지피를 철수하겠다고 연내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정 평가도 받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 100% 미국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고 미국은 한국과 군사훈련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어요. 미국이 문해 한반도 비핵화 사기쇼 시즌2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올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고 보고요. 미국이 북한을 선도적으로 압박하고 북에 메시지를 던져서 가이드라인 하에 응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몰고 가지 한국의 중개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집요하게 한국 기업을 앞세워서 바이든 취임 전에 작업을 했지만은 취임 이후에 세팅 작업이 완성되면서 미국에서 한국 로비에 능통한 자가 지금 커트 캠벨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데 NSC에 아시아 담당 보좌관 정도로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NSC 안보 보좌관 밑에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 캠벨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문 정권이 그간에 바이든 당선 이후에 공을 들였지만은 그들 뜻대로 비핵화 사기쇼가 통하지는 않을 거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지 양보는 없다. 이게 바이든의 입장이랍니다. 북이 도발 한번 해보기 바래요.